그 다음에 바로 이제 2.3절로 진행합니다. 저희가 2.2절부터 했던 거는 2.2절까지 했던 거는 그냥 이제 깔끔하게 이런 봉이 있고 끝에 하중에 하나만 작용하는 경우만 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델타를 구해라. 그럼 2a분의 pl 이렇게 되는 거예요. 2a분의 pl. 근데 이 맨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어떻게 봉의 길이를 구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봉의 부분을 나눠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2a분의 pl식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요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작용하는 시점 위아래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일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A, B, B, C, C, D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a분의 pl에서 p는 충력이라고 했어요. 충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부분을 나눴는데 각 부분에 작용하는 내부 충력을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N1, N2, N3. 그래서 각 부분의 길이를 구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충력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델타는 2a분의 p를 각각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뒷장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거를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AB 부분에 충력이 N1으로 일정한 거예요. N1으로 일정하고 그리고 BC 부분에 충력이 N2로 일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CD 부분에 N3로 일정한 거고 그래서 충력이 일정하고 단면적 다 일정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2a분의 PL식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델타를 델타1, 델타2, 델타3를 따로 구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면 전체 봉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는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저희는 요 축을 따라서 흐르는 충력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충력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를 잘라서 지금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내가 잘랐으니까 뭘 표시를 해야 되죠? 충력. 그걸 이제 반력이죠.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얘를 N3라고 할게요. N3. 그러면 저희가 했던 정력학식을 쓰는 거예요. N3는 PD가 되겠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임의로 C 밑에서 잘랐지만 C 바로 밑에서 자르든 여기서 자르든 자를 때 생기는 충력은 항상 이걸로 일정하겠죠. 그쵸? 그 얘기는 여기가 N3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면 요 CD 부분만 떼가지고 델타 CD EA는 PL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N3를 써가지고 이렇게 맞나요? 왜냐하면 여기 충력이 여기까지는 N3로 일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늘어난 길이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조금 위에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C 바로 위에 C랑 B 사이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요거를 여기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C가 있죠. C에 아래로 PC가 작용. 그 다음에 여기가 N2라고 볼게요. PD죠. 그러면 여기다가 얘도 이제 지금 가상으로 잘랐기 때문에 얘는 멈춰 있어야 돼요. 그래서 Y 방향으로 요게 0이다 라는 조건을 쓰는 거죠. 아이고. 해놓고 FY 위쪽 방향으로 양수일 때 N2 마이너스 PC 마이너스 PD 이게 0이다. 그러면 N2는 PC 플러스 PD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C 위부터 B 직전까지 잘랐을 때 여기는 N2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충력이.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를 잘랐어요. A, B 중간에 아무 데나 잘라도 돼요. 아무 데나 잘라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잘랐으니까 여기 N1이라고 표현해주고 똑같은 식으로 N1 플러스 PB 빼기 PC 빼기 PD는 0. 그럼 N1은 마이너스 PB 플러스 PC 플러스 P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A랑 B 사이 어딜 잘라도 이렇게 충력이 일정하다. 그럼 여기가 N1이라는 충력으로 일정하다. 이게 길이가 아니라 힘입니다. 힘. 일정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전체 길이 변화. 이게 압축일 수도 있고 인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 변화 델타는 2a분의 n1 l1. 이게 l1 길이도 이 부분의 길이를 써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n2 l2 2a n3 l3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을 받는 지점으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각각의 그 덩어리들을 2a분의 PL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압축인 애들은 그냥 저절로 음수가 나옵니다. 힘이 음수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인장이라고 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했더니 N1이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음수가 알아서 들어가죠. 그냥 압축으로 저절로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좀 지저분하게 필기를 했는데 요거를 정리한 게 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힘 받는 애들이 나오면 이렇게 잘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잘라서 각각의 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더 익히시기로 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델타는 2a분의 PL. 지금은 이 하중, 이 충력이 이제 중간중간에 바뀌는 경우였는데, 이 단면적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를 건 없어요. 그냥 단면적이 바뀌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C 부분의 2a분의 PL 구할 때랑 AB분의 2a분의 PL 구할 때 단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가정은 이제 다른 재료, 다른 치수로, 다른 재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 값이 다른 거, 다른 치수, A가 다른 거. 요런 봉들이 이제 조립된 경우에 각각의 봉들은 이제 균일 단면 봉이어야겠죠. 그래서 일반화된 식을 쓰면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N 조각을 냈다. 얘를 이제 N 조각을 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뭐 힘이 중간에 뭐 N개의 힘이 막 중간중간에 작용을 하고 뭐 단면적도 그 N개로 다르다. 뭐 그러면 그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그마로 표현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제가 강조를 할 거는 어, 이게 이제 내부 충력이라는 거예요. N이. 제가 축을 정했으면 그 축에 흐르는 내부 충력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지난 학기에 그 공학 설계 수업을 하면서 이 문제를 냈는데 한 반 이상이 요거를 그냥 외력을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P가 있으면 이 PA를 갑자기 이렇게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내부 충력 N1이 뭐냐, N2가 뭐냐, 요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간 게 요 그림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봉을 이런 식으로 이제 N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계단식으로. 근데 이거를 정말 미소 단위로 나누면 이게 이제 부드럽게 나눠지면서 시그마가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는 변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모양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X를 잡았어요. 분석을 위해서 X축을 잡았을 때 X에 따라서 지금 단면적이 변하죠. 단면적이 변해요. 그리고 이제 P가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P를 달아가지고 P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단면적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일단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X축에 따라서 단면적이 이렇게 바뀌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중이 X축에 따라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도 이제 그냥 P가 아니라 이제 PX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런 거 할 때는 요 지금 오른쪽의 그림처럼 중간에 잘라가지고 X에 따라서 N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NX를 일단 구해야겠죠. NX를 구해야 그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저희 그 연습 문제 중에 요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뭐 사다리 문제 같은 거 있었는데 이제 분포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길이에 따라 이제 바뀌는,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를 가진 어떤 분포력이라는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사다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다리 길이를 곱해주면 그냥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뉴턴이 사다리의 중심, 질량 중심에 작용한다 하고 이제 푸는 문제인데, 어쨌거나 이런 또 어떤 분포력은 이제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가 나오고, 얘를 힘으로 바꿔주려면 결국에는 길이의 디멘션을 곱해줘야 돼요. 길이의 디멘션을 어떻게 곱해주냐면 적분을 하면서 이제 곱해주는 겁니다.
자, 원래는 델타가 2a분의 pl이었어요.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시그마를 붙여서 n개의 조각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i번째 조각에 대해서는 균일 단면봉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그마 이호식을 썼을 때. 근데 그 i번째 조각을 더 잘게 나눠서 연속적으로 바꿨다. 그게 이제 시그마에서 인테그랄로 바뀌는 개념이고, 저희가 이 길이 방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단면적 아니면 힘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단면적이랑 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나오면 x축을 잡아가지고 x에 따라서 얘가 nx가 어떻게 되고 ax가 어떻게 되고 표현을 해준 다음에 0부터 l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식을. 뭐 말은 쉬운데. 그래서 그렇게 델타를 구해주면 요거랑 이제 의미가 매우 동일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것도 예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일단 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요게 이제 진짜 연속적으로 변할 때, 계단식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변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거는 요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좀 갑자기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읽어 보실게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왼쪽에 지금 세로로 길게 뻗은 애 점 C에서의 수직변이 델타 C를 구하는 거예요. 델타 C를 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공 A부터 C라고 했을 때 델타 AC가 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단면적이 균일하지가 않죠. 그렇죠? 중간에 한번 꺾이죠. 여기 AB 단면적이 같고 BC 단면적이 같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요 B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겠죠. 그죠? B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걔를 이 복잡한 정력학식을 통해서 도출을 한 다음에 재료역학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모든 힘을 다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제에서 이 정답지도 이제 전체 프리바이 다이어그램 완전히 다 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하는 게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공 BD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수직으로 있는 애, 수평으로 있는 애 BD를 먼저 볼게요. 그럼 BD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고 외력 표시해주고 P2 표시해주고 저희가 얘를 B 지점에서 뗐으니까 리액션 폴스로 표현을 해줍니다. 핀이니까 수직 방향 리액션 폴스가 있을 거고 수평 방향은 리액션 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RBH, RBV로 표현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D 지점에서도 얘도 핀이니까 똑같이 표현을 해줄게요. 이 화살표 방향은 제가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구하고 나서 음수면 반대 방향인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아볼게요.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정력학 평형 상황이기 때문에 X방향 힘의 합력, Y방향 힘의 합력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 써보는 게 원래 정석대로 하는 거고 모멘트만 구하면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모멘트만 D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잡습니다.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이걸 일일이 다 해보는 게 맞아요. 너무 이제 필기가 길어져서 자, 얘가 이제 회전도 없을 거기 때문에 모멘트를 잡는 거예요. 근데 리액션 폴스가 많이 달려있는 애를 잡는 게 좋거든요. 이게 모멘트를 잡았을 때 그 힘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D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RBH는 아무 역할 못하고 모멘트를 못 내고 RBV만 A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나를 돌리죠. RBV가 나를 D 기준으로 반시계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P2라는 힘이 B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얘가 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B에 작용하는 이 수직 방향 리액션 폴스입니다. B에 작용하는 수직 방향 리액션 폴스가 A분의 P2B. 그래서 얘를 좀 풀었으면 지금 P2 값이 25kN이죠. B가 625mm니까 이렇게 써주고 A는 0.7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22.3kN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수평 봉 입장에서 RBV가 아래 방향으로 22.3kN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수직 방향 입장에서는 위로 이렇게 RBV를 받고 있겠죠? 자, 이어서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게 이 B번이고, C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C번. 그래서 여기선 지금 P3를 얘가 이제 RBV가 되는 저희가 구한. 그다음 요걸 기준으로 이제 얘를 똑 뗐어요. 이제 P1
저희는 지금 정석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수평 방향 리액션 폴스는 계산해 보니까 없어서 아예 표시를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저희는 이 핀을 떼면 무조건 수직 수평을 둘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리액션 폴스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FY에 관한 식을 씁니다. 이 Y 방향으로도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RBV를 알고 있어요. RBV를 알고 있어서 RAV가 바로 나옵니다. (12.3kN) 그리고 이 X방향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 모든 X방향 힘이 다 0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하진 않을 거고,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려서 fx는 0이다. 요거 해보시고, BD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fx는 0이다. 식 3개 나오거든요. 그게 다 그걸 합쳐보면 모두 0인 게 나옵니다. ABC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이 예제 풀이처럼 이렇게 리액션 폴스를 그냥 수직 방향으로 바로 써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은 거는, 저희가 얻는 그림은 요겁니다. 최종 결과물. 여기 이제 그림이 이상한데, 저희가 지금 정력과 분석을 얻은 게 요거예요. 최종 결과물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 AB, 최종 델타는 AB 부분의 변화량, 그리고 BC 부분의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저희가 배운 것처럼. 그러면 얘를 이제 표현을 해주면, 여기가 지금 L1이죠.
여기가 L1, 그리고 L2. 그 단면적도 A1, A2 있고요. 요것만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NAB랑 NBC를 한번 구해볼까요? NAB랑 NBC. 이 그림을 보고 이 AB 구간에 작용하는 충력, BC 구간에 작용하는 충력을 구하면 되거든요. 자, 이걸 나눠서 분석을 하려면 지금 충력, B랑 C 사이의 충력, 그리고 A랑 B 사이의 충력을 하려면 그 중간을 나눠봐야 돼요. 잘라봐야 돼요. 그래서 B, C 중간을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얘를 NBC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아래로 P1, 위로 NB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BC 값은 몇이죠? P1이랑 같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로 구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P1이 들어가는 거, 오른쪽 시계. 그 다음에 이 중간을, AB 중간을 잘랐어요. 여기서 써놓을게요. NBC는 P1. 그리고 이게 지금 P1으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얘는 인장의 압축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NBC는 그냥 P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 인장일까요? 압축일까요? 인장이죠. 왜냐하면 제가 잡은 방향이 맞는 거예요. 위로 잡은 방향이. 얘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으면 얘는 압축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 A, B를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 P1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여기 P3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표현에 의하면 RBV예요. RBV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자른 부분을 NAB로 정해요. 충력. 그렇죠? 그러면 NAB에는 이것도 이제 FY 이렇게 표현해주면 NAB 플러스 RBV 빼기 P1이 0이다. 그러면 NAB는 지금 P1이 10kN이고 앞에서 구한 RBV가 22.3이에요. 그럼 빼면 마이너스 12.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인장의 압축이에요. 압축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로 방향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압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마이너스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이걸 있는 조건 다 넣어서 계산해주면 0.183mm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역학 때문에 예제가 왜 이런 문제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네. 전체 요 구간이요? 아,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 A, B 사이에 흐르는 힘이에요. 얘가 힘이 여기를 뚝 잘랐을 때 여기 힘이 얼마나 걸리는가. 근데 이게 뚝 잘라서 여기도 자르고 싶은데 여기다 자르면 이제 여기 힘을 또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뚝 자르는 거예요. 뚝 자르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해놓고, 왜냐면 여기 외력이 작용하니까 외력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뚝 자르고 잘린 부분만 내가 리액션 폴스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른 게 아니죠, 이게. 실제로 자르면 얘는 지금 동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실제로 자른 게 아니라 평형 상태에 있는 애를 가상으로 잘라가지고 여기에 힘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자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써줘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쵸? 예.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이 밑에서부터 자른 거예요. 아니면 그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를 잘라가지고 위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헷갈릴까봐 얘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물체를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RA 값을 아니까 여기를 잘라서 여태까지 아래를 봤는데 여기를 잘라서 위를 보면 충력을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NAB. 여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러면 FY 평형에 의해서 마이너스 RA 마이너스 NAB가 0이다.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RA가 아까 12.3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2.3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전체 평형도 유지해야 되고 이 부분 평형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라서 이제 위에를 봐도 되고 아래로 봐도 된다. 일단은 이제 헷갈리니까 저희가 했던 그 정석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요거를 해야 됩니다. 요 2.4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것도 이제 제가 연속해서 이걸 풀고 싶지 않았는데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요거는 앞에 강의 자료를 보면 이제 델타는 식을 그냥 써볼게요. 0부터 L까지 이 내부 충력을 X로 표현을 하고 dx, EA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AX랑 NX를 X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X 좌표를 잡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풀어본 적 없으시면 사실 풀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일단 한번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쓰시면서 이해하시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요게 저희가 중간에 X좌표를 잡아요. 이렇게 X좌표를 잡는데 그러면 여기 X좌표에서의 요 단면적이 나오죠. AX.
근데 이 원점을 어디로 잡냐? 원점을 이 꽃갈의 끝이 되는 부분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례식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비례식을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 이제 가상의 어떤 꽃갈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끝으로부터 이 길이를 x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그 x에 따라서 ax가 바뀌죠.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원형이니까 지름이 있어요. 지름을 저희가 dx라고 합니다. 뭔가 비례식을 잘 쓰면 dx를 구할 수 있겠죠. 저희가 la를 알고 lb를 아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잡고 저희가 주어진 건 이 L밖에 없는데 비례식을 정확히 쓰려면 여기 LA를 정의해주고 전체를 LB로 정의를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를 씁니다. 먼저 LA 대 LB는 DA 대 DB겠죠? 요 지름 여기 표시되어 있는 DB랑 DA 비례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DA 대 DX는 LA 대 X가 됩니다. 그러면 dx를 표현할 수가 있죠. x에 관한 식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x는 어떻게 될까요? ax. 요것만 구하면 사실 거의 다 구한 건데 ax는 4분의 파이 dx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죠? 4분의 파이 dx 제곱. 근데 여기서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4분의 파이 da 제곱 x 제곱 la 제곱.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표현해주면 내 x 값에 따라서 x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한 거죠. x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하니까. 근데 그 비율이 이제 LA 제곱이랑 DA 제곱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AX를 구했으면 자, 바로 이 델타 인테그랄 식에 넣어봅니다. NX DX EAX. 이 적분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적분 구간. LA부터 LB까지죠. 그렇죠? X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LA부터 LB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충력은 어때요? 충력. X에 따라 바뀌나요? 이게? 여기를 잘랐을 때나 여기를 잘랐을 때나 충력이 바뀔까요? P가 왼쪽으로 하나만 작용하고 중간에 작용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운 좋게도 P로 계속 일정한 거죠. NX는. EAX 그리고 NX는 상수 P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구하는 AX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저희가 구하는 AX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적분이랑 상관없는 애들 다 앞으로 뺍니다. 상수는. 이렇게. 그리고 x제곱분의 dx 이것만 남아요. 적분 상수가 지금 dx이기 때문에 x이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이렇게 되고 정적분을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 계산이라서 여기 LA 근데 이 LA랑 LB는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LB 빼기 LA가 L이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 다음에 LA 하나 지워주고 남은 거를 이제 표현해주면 최종은 요게 됩니다. 왜냐하면 LB분의 LA가 DB분의 DA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장량을 우리가 X도 잡고 LA, LB 이렇게 변수도 잡았었는데 그래서 요 식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DA랑 DB랑 같으면 DA랑 DB랑 같으면 정확히 EA분의 PL이라는 식과 똑같거든요. 여기 DA랑 DB가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래 했던 일정한 그 균일 단면봉의 신장량이 나오죠. 그래서 DA랑 DB가 이 식에서 같다고 하면 단면적이 4분의 파이 DA 제곱인 형태랑 똑같으니까 EA분의 PL이랑 같은 식이라는 거죠. DA랑 DB가 같을 때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정리할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그냥 적분을 잘하면 되는데 초반에 요 X축을 잡는 게 조금 헷갈려요. 여기를 뭐 A 지점부터 막 잡으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비례식을 쓸 수 있게 이제 X축을 잡고 X로 이제 AX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요 식의 이 적분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조금 복잡하지만